오는 25일은 북한의 건군절입니다. 북한이 무력 시위에 나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한편 북한 2030 세대 결혼관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친위 부대가 이제는 결혼 기피 대상 1호가 됐다고 하는데요. 건군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북한의 새로운 결혼 풍속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동환 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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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건군절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월 25일이 건군절인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2월 8일에 정규군 창설일이라고 해서 기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날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4월 25일은 1932년, 그러니까 만주 침략 31년에 있었고 32년에 이제 대통령이 유격전 게릴라 부대들의 투쟁, 무장 투쟁을 선언하면서 김일성도 거기서 한 20여 명 데리고 빨치산을 조직했다. 안도현에서. 이것이 바로 이제 북한이 말하는 그 항일 유격대 창건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소급 적용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원래부터 한 게 아니라 1978년에 2월 8일을 4월 25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48년 2월 8일에 북한은 정권 수립 7개월 전에 군대부터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28절 얘기를 78년 이후엔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7년 만에 올해 들어와서 다시 이 28절 얘기를 또 언론에서 끄집어냈단 말이죠. 이것은 아마 4.25를 28절로 돌아가겠다기보다 항일 유격대의 창건의 그 오랜 혁명 전통의 정규군 창건, 이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믹스시켜가지고 김일성의 어떤 리더십과 김정은의 리더십을 이렇게 섞어서 보다 더 배가시키겠다는 이런 뜻에서 올해 28절을 다시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건군절 같은 경우는 32년에 창설이 됐으니까 올해로 83주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말하는 그런 꺾어지는 해는 아니기 때문에 열병식 같은 행사는 없겠죠? 그렇죠. 올해는 당연히 꺾어지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열병식을 별도로 준비한 건 없는 것 같고 벌써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주년에 북한 정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연습이 벌써 북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4.25는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여기서는 지난 이제 2012년 김일성 생일 백돌 퍼레이드 때 최초로 KN-08 그걸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2013년 7월 27일 휴전협정, 그들은 이제 전승기념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또 KN-08을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10월 10일에는 노동당 창당의 모든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ICBM 또는 핵탄두 이런 것은 이제 2013년에 핵배낭을 겨우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핵배낭 안에 진짜 핵이 들어있는지 골레가 들어있는지 의문이 된다고 했지만 아마 핵배낭 이상의 핵 장비들을 내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10일에 또 어떤 열병식 또 어떤 신무기를 공개하게 될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건군절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일제강점기 때 김일성 주석이 항일 유격대를 창설한 날이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날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김일성 띄우기가 한창이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김일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직까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모자란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이미지는 자애로운 어버이, 그다음에 위대한 혁명가, 사상가 이런 이미지로 이제 주로 활동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김정은이 처음 등장할 때 김일성과 굉장히 닮은 이미지다 이렇게 이제 많이 평가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김일성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그대로 들고 나온다든지 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김일성이 그 전면에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 이미 김정은이가 그 사진을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지도자이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로운 어버이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려면은 과거에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이제 자꾸 그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 사상 체계를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동시에 북한에서 아직까지 김정은 체제로의 이행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성숙되질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는 백두산에까지 김정은이 올랐지 않습니까? 공군부대 전투사들과 함께 올랐는데요. 사실 저도 지난달에 그 백두산 천지에 올라봤지만 그 노동신문의 사진을 보면 김정은만 이 털모자를 안 쓰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예. 모든 이제 전투사들은 그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근데 지난달에 제가 올랐을 때도 그냥 장갑 없이 손을 이렇게 꺼내놓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추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자를 쓰지 않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도 국내에서 또 조작의 의미도 있고 하지만 그만큼 백두산은 김일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항일 무장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백두산이고, 또 백두산은 혁명 전지로 지금 되고 있고, 뭐 북한에서는 혁명 전적지 답사를 백두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그 공군 전투사들도 간 것도 역시 혁명 전적지 답사였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 백두산에 대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거점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가 시기적으로 볼 때 올해가 강복 70년, 북한에서도 역시 동일한 의미로 기념하고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김일성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집권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이미지 따라하기를 언제까지 지속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김정은의 나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예. 북한에서는 지도자라는 것은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애로운 어버이로서 뭐 심지어는 그 생일날, 김일성의 생일이 최대 명절이었는데 그 생일날마다 국가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사탕을 선물로 주는 그런 것도 보여주면서 자유로운 어버이로서의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아직까지 나이어린 김정은에게 그런 어버이로서의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주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신의 어떤 그 기반을 확실히 구축할 때까지는 여전히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충성심을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충성심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렇게 유일 사상 체계를 확립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이 건군절 이야기 좀 더 짚어보면요. 앞서서 열병식 같은 행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뭐 미사일 발사나 대규모 화력 훈련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김정은이 올해 뭐 러시아나 중국으로 이렇게 국제무대 대비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무력 시위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뭐 강경 모드로 갑자기 전환하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난 4월 1일 바로 이달 1일에 그 동해안에 발령한 항행 금지 구역을 지금 해제했다는 소식은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이 원래 3월 말에 1기 전투정치 훈련을 종료하게 돼 있는데 이걸 연장해서 4월 말쯤에, 그러니까 요 건군절에 맞춰서 평양 근교에서 아마 대규모 그 4군 종합 평가 훈련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육군, 해군, 공군의 전략군을 작년에 편성해서 4군 체계 아닙니까? 이 4군을 전부 모아놓고 평가한다는 것이 전부 시범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위력 면에서는 약하지만 우리 한미합동 군사훈련처럼 종합훈련을 진행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은 상당히 공포심을 조성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긴장을 조성하는 데 유익하다고 북한 당국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뭔가 퍼포먼스는 할지언정 뭐 무슨 로동 미사일 1000km 이상 넘어가는 로동 미사일을 쏘거나 뭐 700km의 무슨 스카드를 쏘거나 이런 것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제 5월 9일엔 또 모스크바도 가야 되겠고 베이징도 가야 되겠고, 이렇게 뭔가 국제사회로 촉발을 내디디는데 이런 그 화약 냄새 풍기는 게 김정은에게 별로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또 우리의 기대 사항이고, 또 북한으로서는 이게 뭔가 도발하는 게 우리로서는 도발이지만 그들로서는 국제사회 주목을 끄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이오가 내립니다만 이거 지나갈 때까지는 그렇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이렇게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우리 안 소장님 잘 말씀 주셨지만 지금 올해가 이제 강복 70년이라는 그 의미적인 해를 담고 있고, 또 5월 달에 이제 러시아 방문, 또 중국 방문,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국제사회 이슈들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도발이 있어서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우선 조금은 이 뭐 군사적인 도발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뭐 2월 8일 정규군 창설일도 기념을 하고 또 4월 25일 건군절도 기념을 하면서 어쨌든 군인들에 대해서 좀 해주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요. 북한의 여성들의 결혼 기피 대상 1호가 친위부대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위부대의 정체가 뭐고 왜 싫어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는 선군 정치이기 때문에 뭐 군이 가장 이제 인기가 좋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친위부대는 뭐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가장
호위 천국 산하의 그 부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을 가장 최측근에서 이제 그 보유하는 그런 군인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친위 부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제 기피 대상이 됐는가 좀 의아해 하실 텐데요. 사실 북한에서 이제 군대는 한 13년 정도 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친위 부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게 되면 뭐 단 한 번의 휴가도 없이 거의 이제 13년 동안 복무를 하는 그런 특수한 계층의 부대이기 때문에 제대를 하고 이제 나오면 우리말로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북한 사회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장사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회적인 물정도 알아야 되는데 10년 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장사를 할 줄도 모르고 아무런 세상의 어떤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에게는 사실 뭐 과거에는 이러한 친위 부대를 이제 나오면 뭐 진급도 될 수 있고 당성도 좋고 뭐 그래서 인기가 좋았겠지만 지금은 조금 변화되는 북한 사회에서 전혀 다른 어떤 이미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북한 사회가 또 최근에 빨리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위 부대 제대 군인들을 더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반면에 가장 선호하는 대상이 제대 군인이라고 하던데 이게 말 그대로 제대 군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70년대까지 제대 군인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서 한 10년 있다 온 사람은 우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노동당원이었거든요. 근데 60년대 북한의 일부 지방의 관습을 보면 남녀가 이렇게 그 따라온 친척들이 처녀를 데리고 가서 옷을 벗겨보고 또 남자 측에서 또 남자 신랑 될 사람을 벗겨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최근에 유행하는 뭐 신체 검사 그 건강미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 그 당시 북한은 이게 좀 낙후된 사회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쟁을 겪으면서 불구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제대군인은 이제 강 교수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신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제 제대군인이 군대 단지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행군기에 제대로 먹고 자란 사람. 제대로. 네, 제대로 먹고 자란 사람. 그다음에 이제 대자는 대학을 나온 사람. 그다음에 군인은 군복무한 사람. 마지막 인은 인간성이 좋은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제대 군인, 뭐 인간성 좋고 군대 갔다 오고 뭐 대학 나오면 그냥 최고의 신랑감이 북한에서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가 하면은 열대매기라는 신조어도 있던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게 그 북한에서 이제 열렬히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대학은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매는 당원증을 메고 다니고 기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줄여서 한 말인데 이 열대매기가 김정은이 그 수산업을 강조하면서 매기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빗대어서 이렇게 열대매기 이게 그 이 매기의 품종인데 그걸 빗대어서 이렇게 열대매기다 이렇게 속어로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이죠. 네. 둘 다 뭐 대학은 나오는 게 필수인 것 같습니다. 열대매기에도 대자가 들어가고 제대군인에도 대자가 들어가고 또 여성들에 대한 기준도 좀 높아지는 것 같은 게 손오공 신부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그 한국에서도 사실 뭐 결혼할 때 조건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도 결혼을 할 때 뭐 부모가 그대로 이렇게 그 뭐 선을 보거나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건을 보고 결혼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북한의 뭐 5장 6기가 혼수품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6기 같은 경우에는 뭐 냉동기, 녹화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런 이제 이 지난 이야기가 돼버렸고 손오공은 그 여성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혼수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손은 손전화, 북한에서 이제 핸드폰을 손전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는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맞습니다. 오토바이 그 북한에서 이제 가장 그 수단 중에 하나가 그 자전거하고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를 소유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공은 그 여성이 남성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공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 가지 모두는 경제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여성들이 남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제력을 그 지원할 수 있는가가 이 여론 여성의 굉장히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뭐 남북한이 서로 이렇게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그런 경제적인 풍속이 변화되고 있는 어떤 북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조어들을 쭉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풍조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먹고 살만하고 그땐 뭐 이런 데 별로 신경 안 쓰고 또 뭐 많이 해오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결혼을 해서 말하자면 결혼할 때 한 몫을 챙겨야 그 가정을 형성해서 유지해 나가지 결혼 한번 잘못하면은 오히려 남편이라는 게 들어와서 우한거리가 되고 멍멍이처럼 집만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들이 까다롭게 이제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제대로 갖추어지려면은 북한 경제가 결국 살아나야
나야 되는데 예, 예. 과연 김정은이 이런 북한 경제를 제대로 살려서 가정 생활을 안정하게 될지 걱정이 많고 지금 뭐 북한 여성들은 장마당에 나가 그럭저럭 장사를 하기 때문에 뭐 선호공의 조건도 갖추고 열대매기도 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사실 뭐 친위부대에 있다 나오든 예, 예. 군에서 제대되든 갈 데가 없으니까 특수부대에 있다 나온 사람들은 장마당에 기생하면서 이게 조폭을 형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폭을 형성하니까 또 조폭들이 이쁜 여자는 또 다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북한 사회의 하나의 갈등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참 좀 암담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뭐 결혼 풍속도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식 당일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찾아가서 헌화를 해야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일종의 충성의 모범을 보이는 말하자면 부부로서 앞으로 대를 이어서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하겠다. 그런 일종의 그 맹세와 의지를 이제 과시하는 건데 사실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은 시급 이상에 있지 지방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그런 동상이나 이런 데 가서 사진 찍을 수도 없고 적어도 도시에 살면서 승용차를 빌려서 결혼식을 하면서 승용차를 타고 동상을 한 바퀴 돌아오는 게 이게 코스입니다. 우리처럼 뭐 사진 다 미리 찍어놓고 그다음에 바로 끝나면 비행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선 결혼식하고 그 동상 한 바퀴 돌아와서 사진 찍는 게 전부 풀 코스이기 때문에 도시에서나 그것도 가능한 한 호사고 지방 사람들은 동상에 가 찍고 싶어도 몇백 킬로 밖에 있는 그 동상에 뭘 타고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건 지방이나 산골에서는 지키기 어려운 관습입니다. 뭐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결혼관에 있어서 많이 변하고 있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북한의 젊은 세대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봐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흔히 이제 북한의 장마당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고난행군기 시기에 그 제대로 이제 먹지 못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사상 교육을 받는 것인데 그 장마당 세대들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오히려 부모들이 장사하는 것을 먼저 받고 또 어릴 때부터 이 남조선 영상물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었던 그런 세대들이죠.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이제 자라면서 북한 사회가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 사상 교육도 계속 반감을 갖게 되고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뭐 예를 들면 남조선을 썩고 병든 자본주의다 교육을 해도 본인들이 이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조금 우리가 예측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이런 북한에 새로 등장하는 세대들의 변화, 의지 이것은 아마 김정은 체제가 물리적으로 누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세대들의 마인드 변화가 곧 사이 상달되면은 김정은 체제가 결국 뭐 몇 년 안에 이렇게 변화하든 무너지든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동환 교수 그리고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